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최후. 2017년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중국계 싱가포르인 소녀. 미국 대입 수석자인 자오위스는요. 세계대학 랭킹 2위인 미 명문대 스탠퍼드 합격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其实我想告诉大家，主播其实考上 Stanford 是通过我自己的很大的努力。我今天直播其实主要是想跟大家分享一下我是怎么考上 Stanford。 고생했네. 아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다. 아, 저 표정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아, 나도 비법 좀 알고 싶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액 뇌물 주고 스탠퍼드 입학. 부정 입학한 재벌가 여대생 적발. 자오위스의 명문대 합격 스토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저 지금 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 전 미국 대학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스캔들. 유명 배우들도 이 사건에 연루돼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인데요. 저희가 한번 여기서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9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부유층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릭싱어에게 뇌물 중에 최고액인 650만 달러, 무려 76억여 원을 건넨 학부모가 바로 자칭 스탠퍼드 수석 합격자 자오위스의 아버지인 자오타오였습니다. 야. 자오타오는요, 매출 2조 2천억 원을 자랑하는 중국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으로요. 자산 18억 달러, 약 2조 1천억 원을 보유해 싱가포르 부호 순위 15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요, 입시 브로커인 릭싱어가 스탠퍼드의 요트 코치에게 50만 달러,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그 대가로 요트 선수 경력이 전무한 자오위스를 2017년 요트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 미국에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현재 스탠퍼드 측에서는 자오위스의 입학을 취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자오위스의 부모는요, 브로커인 싱어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라면서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 무슨 수석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기사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그래, 이거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2010년)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명문고 그레이트 넥노스 고등학교. 이 학교에 엘리트 학생들 중에서도 최우수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19살 샘 애셔고프.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도 2,000점 이상으로요. SAT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었고요. 또한 학교 대표팀 풋볼 선수이자 교내 동아리 부회장으로 활약할 만큼 모든 면에서 퍼펙트 그 자체였는데요. 저 정도면 아이빌리그 갑니다. 그런데 완벽한 학생 애셔고프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몰래 하고 있던 은밀한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건데요. 뭐야? 애셔고프, 나 대신 시험 쳐주면 내가 돈 줄게. 바로 SAT 대리시험. 애셔고프는 대리시험의 대가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애셔고프가 남몰래 치른 대리시험이 무려 16번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했다. 대체 근데 대리시험을 어떻게 친다는 겁니까? 대리시험이 가능했던 이유,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인데요. 대리시험 의뢰인의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넣어서 감쪽같이 위조를 한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와 이게 어떻게, 와. 자, 여기에 감독관도 철저히 신분 검사를 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SAT 시험장 위치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악용해서요. 애셔고프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먼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주도 면밀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우등생, 하루는 대리시험꾼으로 은밀한 이중 생활을 즐긴 애셔고프. 하지만 2011년 애셔고프가 다니는 학교에서 대리시험을 둘러싼 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애셔고프의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충격, SAT 대리시험 스캔들이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됐고요. 정당하게 시험 본 학생들을 무시한 것, 대리시험은 엄연한 사기 행각이다 라며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왜 거기다 썼니? 다음 특종입니다.
인도의 전쟁 같은 학구열이 만들어낸 진풍경. 뭐죠? 아 근데 걱정이 돼. 뭐 하는 걸까요? 떨어지면 어떡해. 건물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자, 창문에 건물 이렇게 청소. 창문에 매달려 있잖아요. 저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하는 걸까요? 저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 일타 강사 강의가 펼쳐지는 저 바깥쪽 창문에 매달려서라도 청강을 하는 거야? 저렇게라도 청강하려고. 틀렸습니다. 너무 비싸서. 2015년 인도의 동부 지역 비하르주에 있는 한 고사장 풍경입니다. 고사장이에요. 시험 본다고 저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5층 건물 벽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한 벽타기를 한 이유. 이 건물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 창문엔 뭐 저기 시험 감독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도 너무 보고 있는데 네. 저런 부정을 저렇게 대놓고 한다고? 인도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고교 입학 자격 시험날.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사장 건물의 벽을 타고 오르기 목숨 시작합니다. 걸고 커닝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답이 적힌 교과서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학부모랑 자녀가 실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같이 푸는 셈입니다. 아니 말이 돼? 아니, 저렇게 주는 학생 옆에 있는 학생은 신고 안 해?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학부모에게 미리 뇌물을 받은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뿐 아니라 인도 경찰들마저 뇌물을 받고 이 부정 행위들을 눈감아 줬다고 합니다. 뭐지? 이렇게 컨닝에 연루된 사람들 수는요, 무려 300여 명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들썩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하르주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이 시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 비하르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인도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요,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돈 때문에 힘들게 살 일은 없을 거야.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최종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세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그 이유야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게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걸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네, 저렇게 해봤자 저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 또 똑같이 커닝 페이퍼 아들한테 전해주고 있겠지 뭐.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저건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비뚤어진 교육열이 빚어낸 참극. 이 위험천만한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6위로 갑니다. 중국의 맹모 3억지교. 중국 베이징 시청구에 위치한 허름한 쪽방들. 약 12제곱미터의 이 쪽방들이 수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휴, 저기서 수억 원에? 낡고 허름한 쪽방들이 바로 쇠치팡이기 때문입니다. 쇠치팡이 수억 원에 거래되는 이유. 바로 학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문학교 인근의 집을 일명 쇠치팡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베이징에는 시청구, 동청구, 하이댕구에 이 쇠치팡이 몰려 있는데요. 한편 더 큰 사회적 문제는요. 중국 당국에서는 교육 평준화를 위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하는 학군제를 시행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학교 배정 때문에 명문학교 인근의 집을 매입하는 것이죠. 위장전입인 거죠, 위장전입. 위장전입이죠. 낡은 쪽방이 위치한 베이징 시청구에서도 특히 원창골목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창골목 100m 거리에 100년 전통의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 제2실험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초등학교 때부터 저게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곳은 1909년 청나라 때 세워진 학교인데요. 교사의 40%가 석박사 출신의 고학력자로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 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인근의 베이징 사범대 부속중학교로 진학하고요. 그리고 이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이 소위 중국의 스카이로 불리는 베이징대 칭화대에 합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실험초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명문대 프리패스권을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그냥 주소지 옮겨놓으려고. 그렇죠. 쪽방에. 자, 이 쇠치팡의 영향으로 원창 지역에서는 최소 40년은 된 허름한 집들도 수억 원을 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너무나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 담장에는
집 파실 분 연락 기다릴게요. 라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긴 쪽지가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저건 사실 원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한복바지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가만 놔두면 이런 일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과도한 교육열이 낳은 부작용, 중국의 쉐치팡.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4위를 공개합니다. 특명, 자녀를 모모해드립니다.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특종에서는 중국의 학부모가 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감시하려고 학교까지 찾아왔죠. 이번엔 더합니다. 유학 가니까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중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사설 탐정. 탐정을 붙여요? 자, 홍콩의 한 흥신소의 폭로에 따르면요. 하나뿐인 내 자식 홍콩까지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홍콩에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 유학 중인 자녀들을 뒷조사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무섭다. 중국의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자녀 감시 요청을 받은 사설 탐정들은요. 홍콩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도둑 촬영, 도철하는데요. 몰카형 안경과 펜까지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혹시나 놓칠까 봐 아이들 가방 속에 위치 추적기까지 넣어둔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의 학부모는요. 우리 애가 어떤 애들이랑 어울린지도 좀 조사해 주세요. 저거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자녀 친구들 뒷조사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건 너무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홍콩의 사설 탐정에게 지불하는 비용은요. 수백,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 정도 할 열정 있으면 그냥 집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시지. 에휴.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요. 우리 엄마가 이러면 난 진짜 노이로제 걸릴 듯.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이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로 인권 침해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건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대이자 수재들의 집합소인 토론토 대학교. 이 학교에 천재 소녀로 불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살의 제니퍼. 제니퍼는 모든 과목에서 올 A, 게다가 피겨 스케이트부터 피아노까지 예체능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인 그야말로 엄친 딸이었는데요. 어우. 그런데 예고도 없이 닥친 크나큰 불행. 2010년 11월 제니퍼의 집에 들이닥친 무장 강도들. 그들은 제니퍼의 가족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뭐야?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요. 아버지는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편 당시 강도에게 손을 결박당했던 제니퍼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제니퍼의 아버지가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그런데 제니퍼는 강도들과 아는 사이 같았어요. 손이 묶여 있지도 않았고 강도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딸이 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딸이 이 사건의 배우가 맞았습니다. 스카이캐슬이네 것도. 제니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 사실 그녀는 토론토 대학교에 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제니퍼의 거짓말이었죠. 학업과 성적에 큰 압박을 받아온 제니퍼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 성적표를 위조해왔고요. 아이고, 심지어는 입학 사실까지 조작을 했던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러던 중 졸업 시즌이 됐는데 졸업식 티켓이 모자라 부모님을 초대할 수 없다는 말에 의심을 품은 부모님이 딸을 뒷조사했고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그 뒤 크게 분노한 부모님이 딸 제니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자 이에 분노해 정말 끔찍하게도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강도로 위장시켜 벌인 일이었던 거죠. 정말 저 똑똑한 친구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이후 이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자 캐나다에선 이 사건이 지옥에서 온 딸로 회자가 됐고요. Daughter from hell. 한편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제니퍼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고요.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니퍼에게도 이제 어릴 때부터의 상처도 있었을 거고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저건 아닙니다. 100번 이해해도 저건 아닙니다. 정말 부모 자식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입시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싣고 제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먼저 사진을 보시죠. 수많은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줄줄이 떠나는 대형 버스 행렬. 뭐 저기 누가 수석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온 거 아니야? 금이 환영? 응. 뭐 그런 상상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뜨거운 환송을 받는 주인공들의 정체, 바로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 수험생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공부한 이곳이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인 안휘성의 조그만 농촌 마을 류안. 그런데 류안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마오탄창 고등학교 모르는 중국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류안을 두고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입시 특화 마을. 그 중심에는 일명 입시 사육장이라고 불리는 마오탄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입시 사육장이라 불리는 이유, 이 학교만 들어가면 성적을 폭풍 향상시켜주는 꿈의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학 진학률은 약 90%, 그중에 베이징대, 칭화대 등의 중국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30%에 육박. 그래서 중국 전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이 류안의 마오탄창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해서요. 현재는 무려 2만여 명의 학생이 마오탄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2만 명이라고요? 2만 명. 교육과정 또한 살벌 그 자체입니다. 일단 학생들은 매일 새벽 6시 반경에 교실로 집합. 정신이 확 들도록 30분간 교과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뒤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공부. 매일 18시간씩 스파르타식 공부를 쉼없이 한다고 합니다. 18시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흔히 공부만 해야 하는 수험생 시절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오탄창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매우 조용했어요. 이따금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죠. 조용한 데서 이제 이런 소리만 나는 거지. 가오카오가 끝나고 나면 중국 전역의 거리엔 자유라는 현수막이 내걸린다고 하는데요. 입시 사육,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욕심은 아닐까요?